근데 문재인의 이번 추락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조국 때도 문재인이가 작년 10월에 이제 40%가 꺾였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난리가 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이라는 검찰 개혁,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의 분노, 그렇지만은 우리 생활하고 검찰 개혁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검찰 개혁이 되느냐 마느냐, 사실 우리가 저는 아니지만 저는 워낙에 검찰에 많이 불려갔지만, 여러분들의 경우는 뭐 평생 가야 검사 비밀의 숲에서 이렇게 보거나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보지 만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 조국, 이거는 우리하고의 일반 국민하고의 관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격차가 있는, 거리감이 있는 바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 주제였어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이 이렇게 내리꽂은 것은 뭐냐? 부동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주물러 터트려 가지고 완전히 그냥 가만히 있고 편안하게 살던 사람을 직구하러 동동구하게 만들고, 전세 살던 사람이 어디서 돈을 구해서 갑자기 월세살이로 전락시키고, 이 모든 과정에서 국민들이 내 생활 기반이 무너지고 금이 가고 쪼개진다는 그 분노, 성난 민심이 바로 39%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생활 밀착형, 말하자면은 이 반란, 성난 민심이기 때문에 이거는 회복이 참 불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번에 이 갤럽 조사를 보면은요, 정말 문재인 못한다가 53%나 되는 거예요. 아주 강렬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앞으로 문재인 부동산에 대해서 앞으로 1년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부동산이 오른다가 66%예요.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 더 오른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66%. 그리고 내린다가 여러분 단 8%예요. 그러니까 한 자릿수. 그리고 부동산 올라간다 66%.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통 국민들이 아니죠. 그리고 노무현 때 겪어봤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왜 좌파 정권만 들어서면 이렇게 집값이 치솟고, 저도 기억이 나요. 노무현 때 강남 집값이 1,000만 원이 평당을 찍었어요. 평당 1,000만 원을. 그래서 제가 세상에 평당 1,000만 원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1억을 찍게 만든 게 문재인인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자, 그런 점에서 66대 8,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아주 강렬한 부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잘못했다가 65%, 잘하고 있다가 18%예요. 자, 그런데 왜 잘못했냐? 여기에 분석이 아주 대단합니다.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그 다음에 일관성이 없었다. 그 다음에 실효성이 없었다. 우리 국민들이 아주 어떻게 보면요, 아주 빼박으로, 아주 그냥 칼같이 말하자면은 이 문재인의 실정,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이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한 번 속으면은 속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만, 2번 속으면은 속은 사람이 바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2번 속으면서 내가 바보구나 하는 현실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의 39% 추락, 이거는 여러분 추락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론기관은 이미 장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언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지 마시고 늘 비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언론에서 왜 저렇게 추미애에 대해서 아들 얘기를 많이 내놓을까?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패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한심한 사람들만 나옵니다. 왜? 조금 아프게 문재인을 찍는 사람은요, 칼같이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블랙리스트고 뭐가 없고, 오히려 지금은 이 화이트리스트, 자기네가 꼽은 화이트리스트만 다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김혜자님께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가신다. 아유, 반갑습니다. 자, 몽실원님께서 문재인은 철종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미진님, TV 토론에 보면 문재인이 제일 말 못했어요. K가재님께서는 문재인은 정말 문외인인 것 같다. 정말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요, 참 문제가 있어요. TV 토론이라는 게, TV라는 게 이제 마샬 맥루한이 얘기한 것처럼 한 미디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정보를 막 그냥 시청각으로 주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너무 피곤할 때는 그냥 맥주 한 캔 들고 TV 앞에서 이렇게 하고 그냥 뻗쳐가지고 이렇게 몽롱하게 봅니다. 왜? 나를 잃어버리고 그냥 TV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기운이 있을 때는 제가 책을 읽죠. 책은 쿨미디어. 제 스스로가 생각하면서 제가 결론을 내는 거죠. 그런데 이 방송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TV 토론을 할 때는 정말 한 미디어가 아니라 쿨 미디어로서 TV를 봐야 되는데, TV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이정희, 박근혜 이 토론을 했을 때 이렇게 보면은 막 이정희가 저는 박근혜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나온 거예요.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우 꼴보기 싫어. 어우 내가 정말 이정희 때문이라도 정말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부글부글 됐죠. 그리고 이 문재인은 그 와중에서 그날 문재인은 존재감이 없었어요. 두 여자 사이에. 박근혜 후보, 그 다음에 이정희 후보 이 둘이만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테니스 경기나 핑퐁 보는 것처럼 이것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이 안 된 거죠. 또 문재인이 글쎄 그때 안 된 건 뭐 너무나 당연하지만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최고의 선대 본부장은 이정희였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문재인이 나와가지고 뭐 홍준표니 이런 사람들하고 TV 토론을 할 때 문재인이 제일 못했어요. 그나마 이정희하고 이 박근혜 이때는 문재인이 말할 그 찬스도 없었고 그냥 문재인이 등신 노릇만 했는데, 문재인이 두 번째 토론했을 땐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저렴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TV 토론이라는 게 그렇게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TV 토론은 이미지 정치의 하나의 이 뭐 아이콘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저는 여러분께 오히려 이 반대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TV 토론을 들으실 때 한번 눈을 감고 들으시라고. 눈을 감고 오디오만 들으면 이 미스터 트롯에 나온 그 가수들도요, 텔레비전에서 볼 때 하고요, 그 가수들의 CD를 들을 때 하고 실력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정말 음이라는 게 아주 정확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라디오로 오히려 토론을, 라디오 중계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라디오도 한 미디어는 한 미디어입니다. 마셜 맥루한이 얘기한 대로. 그렇지만 좀 더 정확한 나의 생각을 가질 여지, 룸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TV 토론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그거 외에는 우리가 이 대권 후보를 판단할 수 있고 대권 후보의 컨텐츠를 우리가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유일한 사건이다. 이렇게 기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MKL 님께서 문의 41% 득표했는데 준 사람의 반은 돌아섰습니다. 실제는 20%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디디 왕자 멤버님께서 점심시간에 사무실에서 점심 도시락 먹으며 보는데 오늘 금요일은 5시 실방 참석합니다. 아, 참 이런 그 글 읽을 때 제가 참 행복합니다. 네, 그리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이 비비안나님께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주체적인 대통령을 원합니다. 아, 그렇죠. 아, 하하님 재밌는 글. 가면 토론회라면 볼만 하겠네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복명가왕 같은 그런 토론회도 볼만 한 거죠. 자, 이 제임스 킹님께서 미통당, 저도 아직도 미통당 싫어요. 우리 같은 동지입니다. 근데 미통당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네, 노경민님, 난 정치에 관심이 없는데 TV 토론 보고서 문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결심하셨어요. 굉장히 예리한 분이고 감이 아주 촉이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 노경민님처럼 되기가 힘들거든요. 네, 우리 니트나문님께서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김애플님께서 댓글에 선동도 당하지 말아야 된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재인의 정치적인 추락사가 시작됐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내리꽂는 거고, 문재인은 카드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애초부터 여러분 뻥카였어요. 뻥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찐카, 뻥카 뭐 이런 말도 하고, 요즘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좀 속된 말이지만 뻥카와 찐카를 얘기하는데,
이 정치적으로 이 찐카라는 거는 뭐냐?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재무제표를 보면은 그 사람이 살아온 경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 경력을 보면 참 다양한 분야에서 또는 한 분야에서 매우 깊이 있게 또 차근차근 스텝업을 했구나. 쌓아 올렸구나. 이러면 이제 찐카입니다. 재무제표가 말하자면 아주 알짜인 회사. 이러면은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주식으로 치자면은 말하자면 그 주식이 어떤 식으로 이게 상승세냐, 말하자면 우향이냐, 아니면은 내려 꽂는 거냐,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은요, 지금 문재인은 내려 꽂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간을 보면은 계속해서 상승한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 일생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뭐든지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진짜 상향 곡선을 그린 사람. 이런 사람이 굉장히 좋은 지도자, 또 좋은 컨텐츠가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그 가장 많은 뻥카는 뭐냐? 바로 문재인 같은 사람이죠. 노무현의 친구, 그 다음에 부산에서 거의 집사 변호사를 했던 사람,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누구의 그러니까 우리가 음서제라는 말을 하죠. 즉 아버지 덕으로 뭐 과거도 가고 뭐 거기에서 뭔가를 얻는 사람, 바로 노무현의 음서제의 최대의 혜택이 바로 문재인이었던 겁니다. 박원순은 안철수의 음서제의 최고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또 원숭이였던 거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나온 우리 대선 후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장기판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음서제에 말하자면은 혜택을 입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죠. 그런 점에서 이낙연은 문재인의 음서제의 전형적인 혜택자다.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의 정치적인 추락사라는 것은 기정사실이 됐고, 바로 이런 문재인의 정치적인 추락사를 우리가 딱 보면서 누군가 우리 우파에서 커다란 낙하선을 타고 샹 하고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100마를 탄 기사를 기다린다 하는데 요새 왜 커다란 낙하산 있잖아요. 그걸 타면서 멋지게 훈련된 사람이 한번 우리 앞에 나타나 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 게릴라 라이브 변했다. 자, 문재인 콘크리트 지지율 변했다, 달라졌다, 금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